207쪽인데, 방부등식의 활용이고, 이게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수투할 때 극대 극소 구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 공부한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이 이어서 나왔고, 거기서도 최대 최소가 나왔어. 그래서 사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이 좀 쉽게 끝나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 fx가 0이다라는 방정식의 실근, 서로 다른 실근 또는 시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것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 그러니까 좌우변에 있는 항 자체를 서로 다른 함수로 보는 거예요. 얘는 y는 fx, 얘는 y는 0. 그래서 이 둘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만나는 교점에 무엇? x좌표. 그것이 뭐냐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점의 개수가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되겠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래서 fx와 예를 들어 gx라는 어떤 식이 같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또다시 각각 서로 다른 함수로 두시면 돼요. y는 fx와 y는 gx.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대로 두지 않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한쪽 편으로 넘겨서 fx-g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실근도 어차피 이렇게 둔 실근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fx-gx를 y라고 두고 y는 0, 즉, 다시 말해서 y는 0은 x축을 의미하죠. 그래서 네. y는 fx-gx라는 함수와 x축과 만나는 그때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겠다. 그래서 여기도 y는 0이라는 건 x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실근은 이 좌우에 어떤 식이 있으면 각각 그래프에 교점을 구하거나 아니면 한쪽은 0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렇게 몰아버려서 x축과 나머지 이 식들을 모아놓은 것을 함수로 봤을 때 그 함수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 아니면 교점의 관계, 교점의 위치 관계 이거를 보면 되는데, 사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지금까지 수트에서 배웠던 내용 좀 언급했고, 자, 이거 얘 fx라고 둘게. fx라고 두고 얘가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을 볼게요. 자, 는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y는 0, 즉 x축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의 교점이 몇 개인지 찾아면 그게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변곡점까지 따져가면서 아주 자세히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x축과 몇 번 만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함수의 전체적인 개형을 한번 파악해 볼 건데, 먼저 도함수 찾아서 증가함을 한번 찾아볼게. 자, f'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f'x는 0이 되게 하는 x값은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일 때, 이 얘기는 2의 x제곱이 2일 때니까 x는 ln 2가 돼요. 자, x가 ln 2일 때 f'x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x가 ln 2를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판단을 해볼 건데, 이때 도함수가 여기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0이고 여기 ln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x자리 예를 들어 0 이런 거 들어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될 거고 ln보다 큰 값. 예를 들어 뭐 얘가 2라는 자연상수보다는 작기 때문에 뭐 1 같은 거 예를 들어 넣어보면 2.1212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니까 여기는 극소라는 거야. 그럼 이때 좌표는 x가 ln 2일 때 여기 ln 2 집어넣어 봅시다.
아, 여기 말고 여기에 넣어봅시다. 미안. 자, 그러면 2ln 2 마이너스 2ln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은 2니까 자, 마이너스 2ln 2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fx는 아까 우리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었고 x가 ln 2일 때 마이너스 2ln 2 마이너스 1을 지났어. 그치? 자, 이 값 이미 음수예요. 그럼 x축보다 아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x가 ln 2일 때고 자, 그러면 이 점은 이미 x축보다 아래 있고 얘가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x가 0일 때 즉 f0 2의 0제곱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네. 자, 그럼 y축을 우리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0, 마이너스 2에서 지나간대. 자, 그러면 여기가 극소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자, 그럼 이제 x가 어쨌든 감소하는 개형인 건 알겠는데 이 뒤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냥 한없이 계속 올라가는 개형인 건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뭐 점근선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우리 극한값을 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건데 자,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 얘 당연히 2의 무한대 제곱은 전체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내가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썼는데 얘를 묶어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 2x 플러스 3. 자, 얘도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랑 다름이 없어. 그러면 2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지수함수고 자, y는 2x 플러스 3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차 함수가 대충 y절편이 플러스 3이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봐봐.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 그리고 지수함수.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증가하니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기울기가 일정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들의 차이는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때? 증가해.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게.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x가 ln 2를 지나가면 얘가 쭉 증가하는데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자, 얘 당연히 음의 무한대죠. 1차 함수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가. 그리고 여기가 음의 무한대면 자, 2의 x제곱은 지금 얘가 음의 무한대 거듭제곱이 되면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왜냐면 2의 음의 무한대 제곱은 2의 무한대 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물론 근사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져. 자, 그리고 지점수 봐봐. 2x 제곱 그래프를 보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0 빼기 음의 무한대로 되니까 0 빼기 음의 무한대를 빼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x가 계속 감소할 때도 얘는 계속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x가 한없이 증가할 때도 그래프가 계속 한없이 올라가야 돼. 자, 그럼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기고 x수가 몇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두 개.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좀 정리해주고. 자, 여기서는 변곡점의 존재의 여부나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 개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계도 함수까지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2번은 x는 코사인 x에 대한 시그널 개수인데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한쪽으로 넘겨서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이만큼을 fx라고 두면 fx가 0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럼 fx 그래프를 다시 그릴 거예요.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sin x죠. 자, 근데 잘 봐. sin x는 x의 범위가 딱히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란 의미인데 얘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치역이 1 이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더하기 1을 한다는 것은 얘는 0 이상 2 이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f'x가 0이 될 때도 당연히 존재는 해. 근데 무조건 0 이상 2 이하라는 건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야.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기는 한데 그때보다는 그때는 항상 도함수가 0 이상이라는 거지. 자, 다시 말할게. 얘는 0 이상 2 이하라는 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기는 한데 그때보다는 항상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고 도함수가 0이라는 건 어떻게 돼? 내 말 이해하고 있니? 네, 네. 근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긴 한데 뭐라 그랬어? 그때 빼고는 영. 도함수가 항상 양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네, 도함수가 0이라는 건 미분계수가 0인 점, 즉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평평했던 점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항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도함수가 0이 될 때는 다시 말하면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사인이 주기가 2파이니까 2분의 7파이 이럴 때죠. 맞아요? 자, 이런 지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된다. 자, 그때 빼곤 어떻다? 항상 증가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 기형이 얘는 증가하다가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럼 미분계수 0이었다가 다시 또 증가하다가 또다시 미분계수 0이었다가 이런 식이라는 거지. 뭐 x가 2분의 3파이고. 좌표 한번 구해볼까? 우리 x가 0일 때 f0은 지금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빼기 코사인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아, 그러면 y축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는 거니까. 자, 여기가 뭐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럼 x축이 이거보다 위에 있을 거고 이렇게. 자, 이게 어쨌든 계속 증가하는 애니까 x축에서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축에서 만나는 점이 한 점이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k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시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가 쉽지 않을 때는 보통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항상 이 미지수를 한쪽으로 왕따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존재하면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없는데 미지수를 보내버리면 남아있는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끼리 모였을 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k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살짝 변형해서요. 자, 제가 fx를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 두고 그리고 y는 k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로 둬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의 시그니 하나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 얘는 모르지만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분의 x제곱이야. 분모의 지수함수가 있고 분자의 다항함수가 있어. 자,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자, 도함수 일단 구해보면 2의 어떻게 되니? 2의
이, 2x, 그치? 그리고 2x, 2의 x 마이너스 x 제곱, 2의 x. 자, 지금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이 있으니까 다 같이 약분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분의 2x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로 묶으면 자, 2-x로 묶이게 될 거예요. 당연히 2의 x제곱이라는 건 항상 양수니까요. 우리가 f'x의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결국 분자에 있는 x 곱하기 2-x가 결정할 거예요. 자, 근데 x 곱하기 2-x라는 건 2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게 0과 2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 f'x의 부호가 똑같은 거야, 얘는. 자, 그럼 좋아. x가 0일 때 좌우 비교하고 증간표 작성할 겁니다. 자, x가 2일 때 좌우 비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f'x 있을 거고요. 여기는 fx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은 x가 0에서 우리 뭐였죠? 영, 0이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한 칸 비워야 되니까 여기 0일 거고 여기도 0일 거고 자, 여기 0보다 작을 때 음수였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건 알겠어. 자,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라는 것 또한 알겠어. 그럼 좌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x가 0에서 자, 이 fx는 자, 이 함수 x자리에 0 집어넣어 보세요. x제곱 때문에 함수값 0 나오죠? 0,0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극대는요. x자리에 2를 넣어 보세요. 자, 2의 제곱분에 4를 지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정확한 기억을 파악하려면 x가 한없이 감소할 때나 x가 한없이 증가할 때, 즉 극한에서 나머지 영역에서 그래프가 마지막에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점근선이 존재하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잖아. 얘가 점근선이 존재하는 건지. 어? 자, x가 한없이 증가할 때 2의 x제곱분의 x제곱 이거 fx예요.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파악합시다. 자, 이거 당연히 전체적인 개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근데 봐봐. 자, 이거 너네 2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쵸? 네, y는 x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여기까지 될까?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뒤쪽에서는 얘가 거듭해지는 속도가 어떤 게 더 커? 얘가 더 커요. 파워가. 음, 지수함수여서 그래. 이게 증가하는 정도가 x가 1일 때만 비교해도 사실 이미 차이가 나거든? 왜냐면 2의 1제곱하고 얘 1 넣으면 1, 그 다음에 x가 2면요. 2의 제곱과 4예요. 2는 2.7 정도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크겠어? 얘가 4보다 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의 x제곱 자체가 훨씬 더 큰 수예요. 자, 그래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도 사실상 얘는 얘가 더 크게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극한값이 나와요. 왜? 얘보다 얘 분모의 커지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진다. 근데 분명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쌤, 근데 x 세제곱은 말이 다른가요? 아니면 x 네제곱은 말이 달라요? 아니에요. 우리가 2의 x제곱꼴에 이런 형태의 함수가 다항함수,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들 있잖아. x의 n제곱꼴, n이 자연수일 때, 자, 그거보다는 무조건 얘가 커지는 속도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반드시 얘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해. 얘보다. 아, 그렇구나. 라고 시험 전날이니까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자,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자, 분모에 이 x제곱이 나와 있으면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우리 fx의 극한값은 x가 커지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2의 x제곱분의 x제곱이죠. 그럼 형태가 2의 음의 무한대 제곱분의 음의 무한대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어차피 얘는 양의 무한대고 2의 음의 무한대의 제곱은 다시 말하면 2의 양의 무한대 이렇게 역수 취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 곱하면 어떻게 돼? 음, 음. 2의 음의 무한대는 자, 내가 말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다시 말해줄게. 얘는 어차피 양의 무한대인 거 알았지? 2의 음의 무한대의 제곱은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그냥 2의 무한대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치? 네. 2의 음의 무한대는 분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한 건 당연히 양의 무한대일 거 아니야? 얘가 양의 무한대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자, 0,0에서 극소 2의 제곱분의 4에서 극대인 건 맞는데 자, 지금 x가 한없이 커지면 자, 0에 가까운 게 나오고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이 올라간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좌표 평면에 제대로 나타내 보면 자, 0,0이 극소 자, 2의 제곱분의 4가 극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맞는데, 자, 근데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자, 극대를 지나 x가 한없이 증가하면 0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y는 fx야. 쌤, 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0에 가까이 가죠?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0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렇고, 자, 얘 얘가 뭐야? y제곱은 y는 k. 아, 안 써지네. 자, y는 k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는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이 내가 그린 것처럼 지나가니까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지금 여기이거나 아니면 극대에서 접하는 순간보다 더 올라가야지 한 점에서 만나지. 자, 근데 0일 순 없지. 왜냐면 k분의 1이 0이 될 순 없어. 얘가 0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모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0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k분의 1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한 점에서 이 그래프와 만나려면 자, 극대값과 접하는 순간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자, 그럼 y는 k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가 더 극대값보다 위에 있으려면 2의 제곱분의 4보다 k분의 1이 더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K 물어보는 거니까 역수치해 보면 4분의 2제곱보다는 작죠. 근데 계속 작아질 수는 없어, 얘가. 그럼 음수가 돼버리니까. 자, 맞아? 네. 어. 소민이는? 네. 어. 자, 물 좀 마시자. 자, 얘 음수면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검은색 함수와 만나지 않으니까 K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나가기 전에 약간의 개념 설명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요. 자, 지금 이 부등식의 활용도 수투에서 마찬가지로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아까 말했던 거 잠깐 말하면 fx는 0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 치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함수의 그래프 즉 좌변하고 우변의 식만 우리가 따로 y하고 둔 다음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것을 만족시키는 시그널 개수와 같다라고 했어. 그럼 y는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x축이라고 해석해도 되잖아. 그래서 그 좌표표만 그려봤을 때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그게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다라고 내가 아까 말을 했었는데 그리고
fx가 gx와 같다.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은 또 마찬가지로 각각 좌변, 우변 서로 다른 함수로 두는 거야. y는 fx, y는 gx라고 둔 뒤에 y는 fx 그래프 그려보고 y는 gx 그래프 그려본 다음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다. 아니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우변에 있는 gx항을 좌변으로 다 넘겨버려서 fx-gx는 0이다 형태로 만들어 둔 뒤 fx-gx라는 새로운 함수 y라고 두고 얘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일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할 거는 등식이 아니라 부동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부등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fx가 0보다 큰 것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이 모든 실수에서 fx가 모든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한다는 건 y는 y는이라고 두고 어떤 두 함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y는 fx라는 두 함수, 어떤 함수가 있고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어. 자, 근데 y는 0이라는 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x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y는 fx라는 건 즉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y좌표. 즉 y는 fx라는 이 함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어때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x축보다 어떻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얘는 x축보다 왜 x축이야? y는 0은 x축이기 때문에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게 x축이야.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아요. y는 0이라는 모든 점들의 위에 있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 값은 어차피 높이잖아. y좌표의 높이. 즉, 이 높이가 0보다 위에 있으려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건 뭘 따지면 되는 거냐면, 정말 모든 점에서 다 x축보다 위에 있냐?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자,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값, 최소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점을 우리가 이때 함수값이 가장 낮은, y좌표가 가장 낮은 최소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소값이 어떠면 돼? fx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면, 즉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 점에서의 모든 함수값은 반드시 x축보다 위에 있겠죠. 최소값은 말 그대로 함수값이 가장 낮은 점, 즉 높이라고 표현하면 0보다 작아지는 건 높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자,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이에요. 최소값이. 자, 근데 그게 x축보다 당연히 위에 있으면 나머지 값들도 다 위에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f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반대로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내가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왜?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땐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겠어? 당연히 이런 애들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 즉 무슨 값이라고 해? 얘 최대값이죠.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이 x축보다 아래 있으면 나머지 점에서는 항상 x축보다 아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이 0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켜주면 나머지 쪽에서 당연히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분명히 쌤,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x축보다 아래 있거나 아니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것 자체가 부등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 이럴 때는 어쩔 때는 x축보다 위에 있고, 어쩔 때는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는 fx가 항상 0보다 클 수도 없고, fx가 항상 0보다 작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해 가나요? 네. 어.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케이스는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우변을 0을 만들어서, 즉 우변을 0을 만든다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따져서 우리가 그래프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알아두시고, 우리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fx가 gx라는 함수보다 항상 크다. 자, 이걸 내가 해석해 보면, 자, 좌변도 y는 fx, 우변도 y는 fx라고 두고 이 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즉 이 녀석의 함수값이 항상 이 녀석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러면 fx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gx 그래프도 그려야 되잖아. 그게 좀 많이 복잡하잖아. 뭔가 복잡하다기보단 일을 두 번 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gx를 이럴 때는 fx 쪽으로 넘겨서 fx-gx 이렇게 좌변은 새롭게 어떤 함수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우변이 0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만 내가 그린 뒤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라고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내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두면 이 경우에는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은 모든 실수에서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도, 반대로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fx 그래프 따로 그리고 gx 그래프 따로 그려서 두 그래프가 누가 더 항상 위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굳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애지간하면 하나만 그려서 그게 x축보다 하나 항상 위에 있기 위한 그 조건만 봐주시면 돼요. 쌤, 근데 fx 빼기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라고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하자면,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c 이렇게 해놓고 얘는 뭐 d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라고 하면, 나 뺀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빼버리면 새로운 우리 2차 함수가 생기잖아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 자, 거의 랩을 했죠? 자, 어쨌든 우리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가 주어진 경우를 좀 알아볼게요. 자, 어떤 범위가 주어진 경우. 자, 모든 실수 말고 어떤 범위가 주어진 경우인데, 자, 이거 수트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내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대. 근데 이번엔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a보다 클 때 fx가 항상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fx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있는데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예를 들어 x가 a보다 클 때 아까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줬었어. 그때 a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쪽이라고 해보자. 자, a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쪽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라는 건 a를 기준으로 a보다 더 클 때가 오른쪽에 있는 영역의 그래프를 따지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 영역에서 이거보다 작을 때는 볼 필요가 없어. 같거나 작을 때 볼 필요가 없고, x가 a보다 클 때, 그때 이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y는 fx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가 a보다 클 때 영역을 잘 봐. 자, 이게 항상 fx가 0보다 크려면, 이 영역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안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겠어? 자,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 빨간 점이. 자, 여기서 최소값이 전체에서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따지려고 하는 영역은 a보다 클 때의 그래프니까, 아, a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x가 a보다 클 때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x가 a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 자체가 어떠면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 즉 0보다 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x가 a보다 클 때의 범위에서 명확히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이거 너무 행복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x가 a일 때가 여기 있어. 그럼 a보다 클 때는 어디에 있어? 여기겠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어떤 케이스인가요? x가 a보다 클 때 fx 최소값 존재해요, 안 해요? x가 a에서 최소값이야? 아니죠? 왜 최소값이라고 할 수 없어요? x가 a에서 포함을 안 했잖아. 그렇죠? 자, 이거 열려 있으니까 이때 x가 a인 순간 포함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x가 a보다 클 때 이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증가함수니까. 자,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하거든. 자, 근데 봐봐. 왜냐면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x가 a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속 A로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그 값을 명확히 우리가 집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최소값이 없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럼 내가 이때는 x가 a보다 클 때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자, 일단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증가함수라 그랬죠? 자, 증가함수의 의미가 뭐예요? 임의의 두 x 값에 대해서 자, 어떤 x 값이 하나가 더 크면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무조건 더 자, 이게 증가함수라 그랬어. 자, x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x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해당하는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똑같이 커져야 되는 거야. 자, 함수값은 무조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 돼, 얘가. 이게 바로 증가함수의 의미인데, 자, 그러면 x가 a에서, 봐봐. 만약에 물론 x가 a에서를 포함을 안 해. 근데 x가 a에서 이때 포함은 안 하지만 x가 a인 순간을 끼워주진 않을 거지만 이때 함수값은 어쨌든 있었다면 이때 만약 존재했다면 이 x축보다 지금 x가 a에서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으면 x가 a보다 클 때 해당하는 값들은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가 0보다 커버리면 x가 a인 순간에서 아예 x축보다 커버리면 나머지 값들은 a보다는 반드시 큰 x 값들이고 증가함수의 특징상 그러면 얘보다 더 큰 함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보다 더 큰 함수 값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x가 a에서 보다 클 때 fx는 항상 0보다 큰 게 만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자, x축이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봐. 정확히 이렇게 있어. 자, 얘는 FA가 0보다 큰 건데, 맞아? 이 경우는 FA가 0보다 큰 건데, 그렇잖아. 이때는 FA가 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바라본 거라면, 지금 이 경우는 X가 A일 때 FA 함수값이 뭐라는 거야? 딱 0이라는 거야. 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게 아니라 x는 a에서 연속인데, 내가 문제에서 x가 a보다 클 때, 지금 이 경우에서 x는 a일 때 fa는 0인 거야. 자, 다시 말할게. 좀 헷갈리지? 음, 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게 아니라 x는 a에서 연속이 맞아. 근데 내가 문제에서 x가 a보다 클 때라고 a인 순간의 범위를 빠뜨린 것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 fa가 0이야. 그럼 이때 함수값은 0이야. 근데 내가 따지려고 하는 건 뭐야? x가 a보다 클 때잖아. 그치? 맞아? 네. 어, 네. 그러면 x가 a에서보다 아주 살짝이라도 커지면 함수값은 0보다 커져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자, a보다 아주 살짝이라도 x값이 커지는 함수값은 무조건 x축보다 커져야 돼. 이게 증가함수 특징이야. 그럼 fa가 0보다 큰 거는 당연히 이거 성립할 수 있는 거고 fa가 0일 때도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같거나 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전제는 함수가 증가함수여야 된다는 거지. 자, 증가함수이면서 F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X가 A보다 클 때 fx는 1대라면 x가 a보다 클 때 fx는 우리는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x가 a보다 클 때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클 때 fx에서 자, a보다 클 때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 중 가장 높은 값, 최대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근데 최대값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가 감소함수인 거야. 감소함수인데, x축 아직 그리지 말게. 자, x가 a인 순간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감소함수인데 x가 a보다 클 때는 지금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형태인 거야. 그럼 이때 x가 a보다 클 때 fx가 항상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얘가 감소함수라는 걸 증명을 하고 A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어쩌면 돼요? X축이 어디 있어도 괜찮아? 여기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죠. 왜? 어차피 감소함수란 조금이라도 X값이 커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작아진다는 건데, FA라는 함수값이 X축보다 아래 있으면 당연히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나머지 함수값은 반드시 얘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은 게 성립하고 X축에 A가 딱 이렇게 걸려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함수 값이 더 작아질 거니까 얘는 0보다 작아지는 거 만족하겠죠. 그래서 감소함수이면서 fx가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뭐 이 둘 중에 하나로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자, 그래서 이건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쌤, 근데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해? 쌤이 지금 이거 증명하라 그랬는데 이거 증가함수인 걸 어떻게 증명해? 증가함수인 거 아까 어떻게 증명하라 했지? x 값이 예를 들어 이렇게 x 값이 더 큰데 함수 값이 더 커. 그럼 얘는 증가함수를 증명한 거야. 이거를 숫자 값을 직접 넣어보면 되겠지. 함수식에다가 너가 하는 값을 하거나 아니 문제에서 주어진 거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물을 마셔봅시다. 자, 이제 예제 문제를 좀 볼 건데, 어, 예, y는 이렇게 두는 건 내가 비효율적이라 했지. 음,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지? 한쪽으로 몰아두고 한 변을 0으로 만들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면 좀 더 쉽다 그랬어. 그래서 좌변으로 내가 다 몰 거예요. 그래서 x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상이어야 된다.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좌변에 있는 모든 식을 다 모아서 fx라는 함수로 둘 거니까 x가 0보다 클 때 f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부등식을 증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f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성립시키기, 성립시킴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 최소값이 0보다 같거나 큰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근데 만약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가함수임을 보이고 0에서의 함수값이 같거나 큰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얘 만약에 증명하기 위해서 증가함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직접 값을 넣어봐도 되고 아니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프 개형을 알려면 우리가 뭐부터 따져야 될까? 자, 어차피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라던가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보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먼저 도함수만 찾아봅시다. 자, 도함수는 우리가 원래 함수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 얘 미분합시다. 그럼 xlnx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니까 x 미분한 거 1이고 lnx 그대로 한번 더하기 x 그대로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 1 미분하면 0이야. 자, 이게 1이고 뒤에 마이너스 1에서 없어지니까 f'x는 lnx입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는 1에서 여기 진수가 1에서 0이 되잖아. 자, 그럼 증간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x가요. x가 1에서 도함수 값이 0이 됐어요. 자, 그럼 1보다 크거나 작을 때도 한번 따져볼 건데 어차피 x가 0보다는 커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왜 0보다 커야 돼요? 여기 0보다 크다고 주어졌잖아. 자,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부호가 뭐가 들어가겠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 맞니? 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 맞아. 이때 0이고. 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넣어봐요. 1보다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 얘가 어떻게 되는지, 미안. 얘가 어떻게 되는지 넣어봐. 자, 1보다 작은 값, 뭐 2분의 1 같은 거 넣어봐. 당연히 음수 나오겠죠. 자, 근데 1보다 클 때는 플러스예요. 자, 그럼 fx의 개형이 어떻게 생길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x는 1에서 뭐예요? 극소죠.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자, 근데 얘가 극소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어차피 x가 0보다 클 때 따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래프는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여기가 극소이자 동시에 뭐가 생기는 거야? 최소값도 되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 믿고 자 얘가 최소값이니까 이때 최소값은 x가 1에서의 함수값 대입해 보면 f1은 계산하면 1 집어넣어.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ln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네. 자 얘 0이고 맞아? 네. 네. 응. 잠깐만 f1 맞니? 나 지금 맞게 계산했니? 1 ln 1이니까 얘 0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지. 맞지? 얘 뭐예요? f1은 예서야? 0. 어. 자, 최소값 자체가 0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최소값은 0이니까 뭐다? f and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것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 함수를 fx라고 뒀을 때 얘의 최소값이 0이니까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거 만족한 거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일 때 나머지 다 그거보다 같거나 크겠죠.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음. 그래서 성립한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저기 소민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풀었어? 네. 힘들지? 네. 여기까지만 하고 쉴까? 네. 한 문제 남긴 함. 근데 아, 자, 나 해보자. 음, 가보자. 자, 얘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증명을 했으니까 다 몰아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낫겠지? 그치? 자, 한쪽은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하나의 함수로 두고 자, 이번에도 우리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만족할 거 아니야? 자, 최소값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f'x 도함수 한번 구해서 그래프 개형 따질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이렇게 미분되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 부호가 뭔데? x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거기서 f 프라임 x의 부호는 뭔데? 항상 양수니? 어, 좀 어렵네.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f 프라임 x의 이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볼게. 자, 얘의 도함수는 f 더블 프라임 x예요. 즉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가 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의 부호는 어떨까? 잘 봐봐. 자, 사인의 부호는 항상, 사인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예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지, 여전히. 맞아? 근데 여기다 플러스 몇을 했대? 2를 했대. 그러면 1 이상 3 이하야. 이거 무슨 뜻이야? f 더블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자, 네. 잘 봐봐. 이거 이해 안 가면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대.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커. 그러면 그 어떤 함수는 뭐였다는 거야? 얘가 증가함수였다는 거야. 이해 가요? 네. 음.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면 얘가 증가함수였다는 거야, 얘가. 자, 이거 내가 왜 찾고 있는 거지? 자, 이 fx의 최소값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 그럼 봐봐. 얘가 증가함수인데 지금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가 그러면 이 값이 항상 어떨까? f 프라임 0은요. 얘가 증가함수인데 f 프라임 0은 여기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니까 0이에요. 아, 얘가 증가함수면서 f 프라임 x가 증가함수면서 f 프라임 0이 0이 되게 한다는 건 0이 나온다는 건 x가 0보다 클 때는 f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이해가? f 프라임 x 자체가 증가하는 함수야. 근데 x가 0에서 f 프라임 값이 0이야. 자, 그럼 당연히 값이 0보다 잠깐 다시 혀가 꼬였는데 자,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 증가하는 함수야. 자, 근데 여기서 x가 0에서의 f 프라임의 부호값, 즉 값이 0이야. 그럼 당연히 x가 0보다 클 때 f 프라임 x는 0보다 커. 이해돼? 네. 자, 그럼 다시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찾았어. 이해 가요? x가 0보다 클 때. 자, 그럼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건, 즉 fx의 도함수인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건 원래 함수가 뭐라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그걸 미분하기 전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최소값 구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증가함수니까 x가 0보다 클 때 f 프라임 x 최소값 구하고 싶은데 fx가 증가함수라는 걸 찾았거든. 어떻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자, 그럼 x가 0보다 클 때야. 자, 그럼 얘가 증가함수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자, x가 0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같거나 큰 걸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돼. 0보다. 자, f0은요. 여기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집어넣으세요. x제곱에.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말할게. 나 f0은 지금 얘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0 나와. 아, 지금 얘 증가함수인데 f0이 0이야. 오케이, 다 증명했다. 뭐라고 쓸 거냐면, 자, 파란색으로 쓸게. fx는 증가함수이고, x가 0보다 클 때, fx는 증가함수이고, f0이 0이므로, 어떻다?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이 0보다 큰 게 만족하는 거죠. 물론 문제에서 주어진
제한식은 이거였지만. 자, 어쨌든 이해 가나요? 자, 물론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너는 서술형 없죠? 네. 네. 그러면 뭐 그냥 상관 안 해도 돼. 자, 만약 서술형이면 나처럼 써야 돼. 자, 어쨌든 단답만 있나요? 네. 네. 어. 자, 이거 내일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해. 자,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끝났지? 네. 얘는 최소값 구할 수 없는 케이스니까 얘 되게 좋아, 문제. 이거 지금 한번 풀고 5분 시작. 바쁜 사람은 우리 15분, 3분 주면 되나? 2번? 5분 줄게. 5분 줄 테니까 풀고 17분까지, 18분까지 시작. 5분 풀고 5분 쉴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어, 그러면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한쪽 변을 0으로 만들고 나머지 다 몰아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라는 것을 내가 fx라고 두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 이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게요. 그럼 우리 fx의 최소값이 0보다 같거나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걸 만족하겠죠. 자, 그럼 이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파악해 볼 건데, 자, 최소값이 그러면 어디 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내가 도함수를 찾아야 돼요. 자,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판별해가지고 도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자, f'x는 자, 미분합시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f'x가 0이 될 때는 우리 2의 x제곱이 2가 될 때니까 x는 ln 2가 됩니다. 그러면 x가 ln 2일 때 f'x의 부호가 딱 0이 되고 ln보다 더 작으면 자, ln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집어넣을까? 0 집어넣어 봅시다. 그리고 ln보다 큰 값은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기형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는 뭐야? 소가 되겠네. 작은 거에서 감소니까 앞에 이렇게 감소니까 소 이렇게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 안 나면. 자, 그럼 그래프 모양 스케치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가 제일 낮을까? 이게 제일 낮잖아. 자, 그럼 이거 극소이자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 아까? 지금 점. 미분을 했는데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걔가 만약 극소값이면 최소값이 되고 극대값이면 최대값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fx는 FLN2가 최소값이야. 자, FLN2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2의 LN2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LN2 마이너스 K. 얘가 최소값이야. 얘가 어때야 된다?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걸 만족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큰 거나 같은 걸 만족한다. 자, 이거 계산해버리면 그냥 숫자 2와 같고, 2 마이너스 2 LN2 마이너스 K가 0 이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ln 2가 어떻다? k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나 크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네. 그럼 끝. 어? 끝. 아! 네? 자, 아니, 아니. 점수. 왜? 그러니? 네? 아니요. 자, x가 0보다 클 때 fx 마이너스 gx가 성립하도록 fx가 gx보다 큰 것을 성립하도록 이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fx-gx가 0보다 크다를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gx라는 함수를 우리 한번 작성해 보면 루트 x 마이너스 a ln x죠. 이게 fx-gx인데 얘를 hx라고 할게. 자, 자 hx가 0보다 큰 걸 보여주면 돼. 자, 언제 x가 0보다 클 때. 얘 최소값이 있나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 도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자, 구해봅시다. 도함수 한번 구해보면 루트 x 미분하면 x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a 곱하기 ln x에서 a는 그냥 상수고 그럼 ln x만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a. 자, 이 정리하면 2분의 1 루트 x x분의 a인데 얘 0되게 하는 x값 뭘까? 구해볼까? 2 루트 x. 자, 얘 통분부터 해봅시다 일단. 2x로 통분하면 자 여기는 뭐 2x가 곱해진 거, 루트 x가 곱해줘야죠. 루트 x 맞습니까? 루트 x 곱해줘야 되고 얘한테는 필요한 거 2x가 되기 위해서 2만 필요하네요. 그럼 2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자가 지금 얘는 어차피 늘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고 그럼 분자가 h'의 부호를 결정하겠네. 여기까지 됐죠? 자, 루트 x 마이너스 2a가 0이 될 때 x는 뭐야? 루트 x가 2a일 때 양변 제곱하면 x는 4a 제곱일 때죠. 자, 그러면 x가 4a 제곱일 때 h'x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의 부호를 우리 한번 쭉 작성해 볼게요. 아까 4a 제곱일 때 h'x가 0이었고, 자, 지금 내가 따지려고 하는 거 x가 0보다 클 때야. 자, 0보다 클 때 따질 거야. 자, 그러면 x 자리에 4a 제곱보다 작은 거. 그러면 x가 0보다 이거 작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내 말 이해했니? 네. 자, x 자리에 4a 제곱보다 작은 거 넣어봐. 그럼 당연히 거기서 여기에 넣어야겠지. 여기에 넣어봐. 얘가 h 프라임이니까. 어,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작겠죠. 맞습니까? 네. 왜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4a 제곱보다 작으면 루트 4a 제곱은 즉 딱 2a가 됐는데 2a보다 작은 거니까 2a보다 작은 거에서 2a를 빼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4a 제곱보다 큰 거 들어가면 플러스겠죠. 그래서 hx 그래프는 대략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고 감소하다 증가 이런 거니까 극소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네. 음, 자, 얘는 극소이자 뭐야? 최소가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4a 제곱에서의 함수값이 최소다. 자, 이게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집어넣을까요? 자, h4a 제곱은 루트 4a 제곱 마이너스 a ln 4a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쌤 이거 어디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hx잖아. 맞아? 네. 어. 자, 그러면 끝났네. 얘 2a고 마이너스 a ln 4a 제곱은 얘 계산 이렇게 하자. 얘 그냥 어차피 a 양수니까 2a로 하고 a 양수니까 약분약분 합시다. 그럼 2-ln 4n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4a 제곱? 맞아? 네. 어. 자, 이 a는 못 나눠요. 얘는 진수기 때문에 진수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약분할 수 없어. 앞에 있는 여기 개수 같은 애만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수, 여기 상수만. 오케이? 네. 어. 자, 그래서 2-ln 4a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ln 4a 제곱을 우변으로 넘기면 얘가 작다 ln 4a 제곱이 2보다 작다.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러면 좌변 얘를 다시 쓰면 ln 2의 제곱이지. 자, 그러면 우리 이 진수끼리만 부등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네. 밑이 2니까 1보다 큰 거이므로 전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죠. 이렇게. 밑이 2니까, 여기가 2니까, 얘는 1보다 큰 애니까, 얘네 진수의 크기는 부등호 방향, 얘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a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나? 자, 이거 못 알아듣겠으면 이렇게 써도 된다. 2제곱. 자, 얘는 아까 2a의 전체 제곱인 거 맞아? 그치? 네. 자, 얘가 2제곱보다 작으려면 2a가 어때야 돼? 2보다 음,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네. 음. 자, 그리고 여기 2로 약분해주면 얘는 2분의 2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양수 a의 범위 완료. 됐습니까? 음,